계속 둔화를 하다가 가격들이 변곡점을 찍고 올라가는 30%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상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조금씩은 교육이 좋은 지역이나 상급지 지역,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풀린 이후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움직임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추세적인 가격의 변곡점으로 갈 것이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변곡점의 시그널들을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급하게 올지 천천히 올지 오래 올지 내년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시그널들이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신문 기사들을 조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지금 다시 움직이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요. 규제 완화가 일어나면서 집값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 추세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추세가 올해 1월, 2월, 3월, 4월 올해 쭉 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리스크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답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규제 완화, 대출, 세금, 청약 등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급하고 빠르게 중요한 규제들을 방향을 잡고 이번 정부에서 푸니까는 일단은 매수의 심리들은 조금은 꿈틀거리는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PF 시장도 어렵고 분양 시장에서 종합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신규 물량들을 소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부에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올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입주를 할 때와 그다음 분양을 할 때 건설사에서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개가 봉착이 됩니다. 이 분양을 할 때의 어려움들은 뭐냐면요. 분양이 안 되면은 이 분양을 소진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감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할 때는 이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면서 그 잔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두 가지의 리스크들이 큰 리스크들이 있는데 지금 둘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신규의 물량들을 좀 소진시켜 가지고 건설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들을 크게 늘리려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래량을 늘리려는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수도 죽고 세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봉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완화의 움직임이 일단은 심리는 꿈틀거리게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꿈틀거리게 나가게 하는 힘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줄다리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10주 만에 최대 하락 멈춰 전방위적 규제 완화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1월 5일 기준 지난주 기준이면은 1월 초반이죠. 수도권은 0.93 그리고 0.81로 수도권은 완만하게 가격들이 둔화되는 양상들이 보였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난주에는 0.76으로 빠졌다가 조금 0.65로 둔화가 되는 양상들 낙폭이 조금 줄은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전국이 거의 10주, 16주 만에 둔화폭을 이룬 건데 이거는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부동산도 지금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 전국 수도권 말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7곳 중에서 한 곳이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금은 셌고 나머지는 대부분들은 0.10% 미만으로 조금 둔화 양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관악만 마이너스 0.16%였고 강동, 송파, 강북
광진, 동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1% 미만으로 가격이 둔화 양상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R114에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게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이제 이거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R114에서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는 이번에 계속 둔화를 하다가 3, 4주 전부터 0.11, 0.09, 0.07, 0.04 매매가에 대한 둔화 양상들이 점점 회복세로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2, 3주 전보다는 가격들의 회복세들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R114 부동산 R114만 그렇냐? 제가 KB도 이제 이거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KB 제가 직접 뽑아서 했는데 KB에서도 2, 3주 정도부터 서울의 매매가의 증감률이라든지 전세의 매매 증감률, 전세가의 증감률 같은 경우도 가격 변동률이 조금은 둔화 양상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처럼 낙폭이 커지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조차도 2023년도가 들어와 가지고 가격들이 변곡점을 찍고 추이적으로는 올라가는 조금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추이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밑바닥이겠네.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밑바닥을 절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밑바닥에 가까이 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밑바닥들이 조금 더 밝혀지려고 하면은 규제 완화의 교집합들이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강남도 완전히 꺼져야 됩니다.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밑바닥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낙폭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게 한국 부동산원뿐만 아니라 R114 그다음에 KB에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낙폭이 줄어들고 이런 변곡점들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추세가 이제 반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로 그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도 반등을 8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이게 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는 맞는데 즉각적으로 반영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에서 공급과 수요 중에서 어디에가 우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지수긴 한데요. 지금 이게 8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아파트가 11월의 거래량 지금까지 집계된 것 중에서 11월의 거래량이 집계가 다 됐죠. 예, 30%가 늘었답니다. 12월도 증가세고 1월도 증가세인데 이 증가의 폭들이 만약에 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가격으로 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전까지는 거래가 조금은 더딘 상황이고 이 거래가 본격적으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2월 정도를 조금 살펴봐야지 실질적으로 반등의 양상으로 갈 수 있을지를 좀 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매매 수급 지수의 반등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지금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어떤 문제보다는요.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나 내년에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그다음에 금리적으로나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변화를 구체화시켜서 맞출 수는 없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제로금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동결을 한다라는 추이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 큰 가격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수가 있죠. 그게 이제 결합이 되는 게
대외적인 변수고, 대내적인 변수는 우리나라도 지금 한은에서 지금 밝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준에서 0.25 정도밖에는 안 올리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에 대한 내수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금융 쪽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DSR과 결합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풀렸을 때 가격 반등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거는 뭐 이거를 공식화시키긴 어렵지만요, 수요층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층을 푸는 거는 DSR로 풀어야 돼요. 예전에는 DSR이 없고 DTI로 풀었으니까 DTI를 60%로 하니까는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출 LTV 70으로 풀고, 마찬가지로 금리가 조금 둔화되는데 LTV는 이제 규제 지역들이 해제되었으니까는 많이 올라갔고, DTI도 60까지 풀고, 그 다음에 DSR 지금 그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묶여 있고 1억에 대해서 40%까지 하는 부분들 다주택자들이 지금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무주택자들이나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1주택자들, 그 다음에 최대 9억짜리 주택에서 최대 5억까지의 대출을 DSR에 상관없이 4에서 5%의 이제 금리로 하는 부분들은 주거의 약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다주택자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퍼뜨리는 시점들은 분명히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물 자산들을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는 자주 얘기했지만은 과도기적인 과정, 그리고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2023년보다 더 주목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는 과도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시장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어떤 과정들을 겪을 것이고, 이 부분들이 그래도 되지 않고 강남까지도 빠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면은 2024년도는 어떻게든 수요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반등이 된다라고 좋아는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가격들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거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수요층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급등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는 한 번의 움직임들이 튀어오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풀면은 한 번은 있거든요. 예전에 2019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올 때 우리가 그때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가지고 가격들이 크게 빠졌지만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2009년도는 가격들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는 지방은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은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들이 한번 너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못했던 대기 수요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가격들을 거래량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사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하되 내가 지금 현금 보유가 좀 크게 있고 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아마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1주택자가 2주택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종부세도 되게 싸고요. 취득세도 싸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도 2주택자는 쌉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2주택으로 가기에 되게 좋은 전략을 쓸 수 있는 시기가 2023년이고,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24년도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맞출 수는 없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규제 완화의 속도라든지 방향성을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